포항시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지진 관련 법안의 통과와 지진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열려 감시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방패물 반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주 관광의 상징인 보문단지에서 규모가 큰 관광업소들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장기간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관광을 상징하는 보문단지에 장기간 문을 닫은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오래됐거나 규모가 큰 업소들이 시대 흐름을 따라 변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문호가 보이는 커피숍입니다. 식당을 커피숍으로 바꾼 뒤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제 되게 조용하고 호수 보이는 그런 경치들이 되게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말 그대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문단지 업소 중 일부는 장기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보문단지 내 신라 밀레니엄 파크도 신라문화체험장으로 주목받았으나 모 기업의 부도로 지난 2016년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979년 보문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선 콩코드 호텔도 영업 부진으로 4년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보문호를 볼 수 있는 한국콘도도 지난 4월부터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을 제때 수리하지 않는 등 관광객들의 선호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낡은 그 호텔들을 아마 고객들이 좀 피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문단지가 하드웨어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보문단지 중앙에 위치한 보문상가도 손님이 없어 2014년부터 폐업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시와 보문단지 새 단장 계획을 세우는 한편 우선 보문상가에 청년들을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과 공연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인 가칭 신라 청춘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를 상징하는 보문단지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645만여 명, 경주 관광객의 절반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인기지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 외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지진관련법 통과와 지진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방문해 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와 재난지원금 인상 소급에 상응하는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의 쓰레기 처리가 단순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배출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재활용품은 종전대로 배출하고 매립용 쓰레기는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종류로 분리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소각로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화 시설에 지급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용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선 감시기구 역할과 방패물 반입 중단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선 감시기구 역할론이 대두됐습니다. 원전 관련 현안이 크게 부각돼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고 시민 안전과 감시기구 본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이 제기됐습니다. 집값 하락이 되거나 관광객이 줄거나 뭐 이렇게 농산물 이런 것들 판로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팩터에 대해 갖고 진짜 그 부분에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또 사업자는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지. 이것마저도 우리가 어떤 논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실제로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감시위원들이
다른 원전 관련 단체에 이중으로 참여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에서 데이터 오류 발생으로 반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과 별도로 임시 저장소에 있는 방패물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특별점검 후에 정상 처리가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캐리 방패물은 발생 즉시 저희들이 인수도 중지를 하고 처분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일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안 하고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위원회는 방패물 임시 처분 여부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내년에 방사능 분석 횟수를 늘리고 내년 11월까지 월성원전 주변 주민 450명을 비롯해 9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영향 분석 용역을 계속해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청년과 여성, 다문화, 대학생, 조직부문 위원장 등을 새로 임명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경제위원장은 다시 임명합니다. 임백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은 이번 당직자들은 공개 모집했고 젊은 유권자들의 소통을 위해 모두 역동성이 있는 젊은 층으로 당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청년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등 3개 프로그램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업 실무형 취업 교육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이수자에게 포스코 인재창조원 인턴 기회를 주고 창업 인큐베이팅은 4주간 합숙을 통해 사업성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포스코 벤처밸리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포스코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며 과정별 교육 수당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애매한 규정으로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에 있는 겸직 금지 규정입니다.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이외의 직종의 겸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상주시 의회가 이 같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겸직한 것이 드러나 본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의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불협화음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로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겸직에 대한 처벌은 지방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다 보니 갈등만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 정비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주든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을 바꿔서 정말로 아예 겸직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주면은 앞으로 이런 분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2015년 지방위원회의 겸직 금지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위원 겸직 금지는 의원의 권리 남용을 막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 신고 내용의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의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에서 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에서 1000m 이내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국가 및 지방 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과 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올라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도 2.3% 올랐고 품목별로는 쌀이 25%, 휘발유는 4.9%가 오르는 등 농축산물과 공업제품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그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가 먼지를 식혀주면서 오랜만에 공기의 질이 좋았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0도에서 4도로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4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는 오전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에 들어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착한 가게에 가입한 7개 업소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최소 3만 원 이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업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현판을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착한 가게는 흥해 고등어 추어탕과 이상도 내과의원, 포항 이동유치원 등 7개 업소며 전체 착한 가게는 104개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간포 면안에 어린 해삼 13만 5천 미를 방류해 올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방류한 수산종자는 전복과 강도다리, 해삼을 비롯해 다슬기와 잉어 등 208만 마리입니다. 방류 사업과 함께 경주시는 올해 8개 지역 11개소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조림초 블럭 설치, 종묘 이식 등 바다숲 조성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포항시가 도내 처음으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는 훈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훈령은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와 공사 하도급 권장, 분할 발주,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공사 발주에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시가 구매하는 행정비품과 소모품도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12월 한 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안전띠 착용 단속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고 자가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음주운행 단속은 영일대 해수욕장 등 주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되는 등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그동안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퇴적물 중 리튬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 생태 독성 평가 분석법은 미역과 다시마, 참굴, 성게 등의 6가지 해양 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